네, 안녕하세요. 주불리 김정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첨단 무기 F-3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또 공군 전문가 최영국 예비역 공군 중장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F-35 하면은 제일 먼저 5세대 스텔스기 전투기라고 떠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소품도 멋있게 준비해 왔어요. 이게 F-35 스텔스기입니다. 요 소품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KF-X 소품입니다. 비슷하죠, 스텔스기. 그래서 오늘 소품까지도 제가 빌려서 왔습니다. F-35 하면은 제일 먼저 5세대 스텔스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. 5세대 전투기는 뭡니까? 5세대 전투기, 방금 말씀하신 스텔스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입니다. F-35의 가장 큰 특성은 아무래도 이런 스텔스 기능일 텐데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건가요?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 없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잡히는데 이제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RCS를 최소한 줄여주는 거죠. 모형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걸 360도 위아래 다 원해서 이 레이더파를 보내서 그 레이더의 반사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지수화해서 하는 것을 RCS라고 합니다. 4세대, 3세대 항공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은 RCS를 이 형상이나 도료를 확 줄여가지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. 그렇죠. 아주 적게 잡히는데 처리를 못하는 거죠. 적게. 레이더의 그 원리는 전자파를 보내서 이게 돌아옵니다. 돌아오는 파를 잡아서 형태를 잡는 거죠. 그런데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파가 가면은 이것이 곡선을 잘 해서 이게 파가 다른 도로 튀게 한다든가 또는 도료, 페인트를 좋은 페인트를 써서 흡수하죠. 그래서 돌아오는 파가 있긴 한데 미약해서 사실 레이더에 아주 적은 점으로 표현이 돼서 그 물체가 식별이 안 되는 거죠. 스텔스뿐만 아니라 항공 전자 장비도 획기적으로 발전이 돼 있잖아요. 통상 이제 전투기를 할 때 앞에 계기판을 갖고 이렇게 조종하는데 최신의 전투기들은 헬멧 딱 보고 헬멧에서 하잖아요. 이걸 국에 복합적으로 이건 쓰겠죠? 필요한 그 무기 체계를 운영한다든가 혹은 전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헬멧에 다 디스플레이가 됩니다. 시연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5세대급의 항공기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고 지상에서 혹은 내 우군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공중에서 지휘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집중이 됩니다. 그런 정보를 핵심 정보들이 이쪽에 다 임무 컴퓨터에서 다 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를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게 운영하는 운영 체계 자체가 또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F-35가 우리 전력화가 2개 대대가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. 제가 알기로 한 20여 대가 전력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력화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지난해부터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고요. 올해 연말 되면은 약 그 40여 대가 이제 다 전력화가 될 겁니다. 그럼 우리 F-35하고 또 다른 스텔스기, 적군도 만약에 스텔스기가 있다면은 서로 교전을 하면은 어떻게 레이더에 잡히나요?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힘센 둘이 이게 붙여봐야 알지 않습니까? 근데 싸울 때 뭐 손 길이가 길다고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돼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라든가 이런 조종사의 능력이라든가 또 레이더만 안 잡히는 게 아니고 각종 그 탑재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더 발전된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장에서의 우세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붙어봐야 합니다. F-35 스텔스기 5세대 무기하고 4세대인 F-15K 또는 F-16하고 교전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정도 비율로 우세합니까? 손이 긴 창을 갖고 있는 사람, 그게 결국은 레이더가 미리 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죠. 스텔스 항공기는 적을 보고 있고
적은 나를 못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스텔스기가 유리합니다.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한 20대 1 정도 우세한 걸로 그때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, 예. 17년도인가요? 여기서 워게임 결과로 뭐 20대 1이 나왔는데 실제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보니까 이런 우세한 게 나오죠. F-35 말고도 스텔스 기능이 F-22가 있잖아요. 미국은. 이 두 개의 성능 차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? F-22는 아주 탁월합니다. 스텔스 기능이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작 목적 자체가 공대공에서 목적이고 F-35는 멀티롤 개념에서 공대공, 공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작된 항공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고 그 스텔스 전반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-22가 좀 더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스텔스기는 미군 거를 얘기를 했죠. F-35.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스텔스기가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. 젠 20이라고 하는데 젠 20이 F-22급이고 젠 31이 F-35급으로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 57도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항공기로서 이미 개발이 됐지만 그 성능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성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레이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스텔스가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평가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. F-22나 F-35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미 F-22 같은 경우는 일부 또 실전 임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두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최 장군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F-35는 대단히 뛰어난 전투기로 체감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우리 공군은 이러한 F-35를 어떤 과정에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? F-35도 이제 우리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한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안보 여건 속에서 스텔스 기능이 미래에는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스텔스기로 35가 기종 선정의 과정에서 선정이 됐습니다. F-15라든가 유로파이터라든가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항공기로 F-35가 선정이 됐고 또 이제 F-35를 가지고서 운영했을 때 이 동북아안보 환경에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항공기다 해서 공군에서는 보통 우리 공군들은 전투기에 별칭을 붙이잖아요. F-35도 별칭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죠, 별칭이? 공군에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. 그것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된 게 프리덤 나이트입니다. 앞으로 우리 그 공군력의 핵심 전력이 되겠네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F-35가 완전히 전력화되면 우리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F-35가 전술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좀 비밀이겠죠? 예. 그런데 육군에서는 되게 궁금해요. 육군도 지원 가능한가? 멀티롤의 임무이기 때문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전략적인 목표, 전략적인 타격을 은밀하게 가서 어떤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죠. 그래서 이것은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자산이고 또 그렇게 맞게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, 커맨드 컨트롤의 운영자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F-35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이것은 비밀 사항이 많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좀 안타까움이 있으시죠? 예, 저도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F-35는 보안에 의해서 굉장히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저도 안다고 해서 얘기해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. 예, 앞으로 우리 F-35의 활약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 장군 감사합니다. 예.